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공판이 어제 네 번째로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올해 초 재심 결정이 내려진 이후 7개월 만에 검찰 공소장이 복원됐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1월 선고 때까지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공판 준비기일 형태로 열린 여수 사건 재심 4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복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26일 첫 공판이 시작된 뒤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당시 판결문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공소 사실을 구성해 공소장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장환봉 씨는 1948년 10월 19일 신월리에서 반란을 일으킨 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순천역에 도착하자 이에 동조 합세하고 국권을 배제하고 통치를 기본 목적으로 한 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폭동을 한 혐의라며 공소 사실을 특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 양측은 증인을 소환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 공소 사실이 특정이 되어야지 그 본안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유무죄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가장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 부족하지만 특정이 이루어져서 그 본안 판단 그리고 유무죄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다음 공판을 진행한 뒤 늦어도 1월에는 사건을 종결해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개월의 준비 기간 끝에 시작된 여수 사건 재심에 지역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달 전북에서 발견된 청딱지 개미반 날개, 일명 화상벌레가 순천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순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이달 초 순천시 해룡면 인근에서 청딱지 개미반 날개가 발견된 데 이어 지난주 순천 신대지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 벌레는 독성 물질인 페데린을 내뿜기 때문에 스치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듯한 고통을 줘 일명 화상벌레라고 불리며 외래종이지만 최근 토착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주요 서식처인 공원과 풀숲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벌레를 발견할 경우 직접 접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겨울철 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수 검은 항로에 한해 여객선비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섬 관광 비수기인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여수 검은도 항로 여객선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사업 시행 이후 관광객 유입 효과 등을 검토한 뒤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택지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여수 만흥동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천막농성의 화형식까지 하고 있는데요. 여수시는 여전히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태세입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청사 입구에서 허수아비들이 불태워집니다. 사업 철회를 연호하며 주민들은 청사로 진입하고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지난주에는 부상자까지 발생하면서 119 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앞에 사죄하라! 지난 5월 말 여수시와 토지공사가 체결한 임대주택 단지 개발 협약이 발단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동안 개발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지역이 대거 포함됐는가 하면 관광지 개발이 추진되던 해변 지역도 엉뚱한 청사진이 표면화되자 주민들은 물론 시의회까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대주택 아파트를 이게 대단히 짓겠다. 이 사람들은 갑자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뭔 갑자기 이런 말이냐. 그때부터 여기 이제 중촌 주민들이 일어선 거죠. 여수시는 일부 지역을 개발해서 제외하도록 LH 측에 요구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들의 불만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만 제대로 설명한다면 대부분이 결국 납득할 것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지금 일부 의견이지만은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는 격앙되고 신뢰는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절차를 싹 풀어주시고 LH든 어디든 다 현재 이 상태로 개발 계획을 모두 전면 처리하시고 우리 주민이 알아서 하게끔 그대로 놔두실 것을
주민들은 개발 계획을 전면 철회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시 행정과의 갈등 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쇄신론이 확산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이철희, 표창원 등 초선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주문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현역 의원 최종 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하위 20% 명단 공개 방침이 확정될 경우 쇄신론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어제 내년 총선 전략과 홍보 등을 총괄할 총선 기획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순천 지역 국회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0부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정현 의원의 형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이 구조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고흥 지역에서 유자와 석류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잇따른 태풍과 장마로 수확량이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년작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군 풍양면 유자 재배단지입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은 유자가 노랗고 탐스럽게 연그렀습니다. 고흥 지역 500여 헥타르 면적에서 다음 달까지 예상되는 유자 수확량은 3,30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는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가을 태풍 등 고르지 못했던 날씨를 감안하면 다행입니다. 예년보다 한 30% 정도 우리 마을은 소득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달게 받고 그래도 유자가 노랗게 익어가니까 즐겁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고흥 석류 수확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올해 공적 94헥타르 면적에서 예상되는 생산량은 300여 톤.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작황은 작년보다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고 가격 면에서도 작년 수준을 웃돌아서 키로에 500원 이상은 더 받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유자와 석류가 본격적인 수확 시기를 맞으면서 자치단체도 바빠졌습니다. 유통망 확보를 위한 전국 홍보와 함께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첫 축제도 개최됩니다. 깊어가는 가을, 수확량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고흥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유자와 석류가 수확에 풍요로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포스코가 순천시 해룡산단에서 운영 중인 마그네슘 공장을 연말까지 매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경영 개선과 사업 최적화를 위해 해룡산단에 있는 마그네슘 공장을 관련 중소기업에 매각하거나 공동 투자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는 마그네슘 사업의 경우 주력 사업 분야가 아닌 데다 시장 규모도 크지 않아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며 인수 대상 회사 등 구체적인 매각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일부 지자체는 관선시대 때 썼던 단체장 관사를 주민 세금으로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 자체가 권위주의의 잔재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이제는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군청 바로 앞에 있는 군수관사. 삼선인 현 이동진 군수가 9년째 쓰고 있습니다. 집수리와 공과금, 가재도구 구입 등 관사를 유지하는 데 해마다 적지 않은 군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체장 관사를 쓰고 있는 곳은 전국 226곳 시군구 가운데 14곳, 이 가운데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진도군 이외에도 무안과 완도, 광양, 고흥, 화순군이 단체장 관사, 이른바 1급 관사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래전부터 민선시대에 걸맞지 않는 단체장 관사를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용 차량과 운전기사까지 제공받는 단체장이 자기 집을 두고 굳이 관사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세금으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자치분권 구현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서 조속히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강진군의 경우 현 군수 공약이 관사 폐지였고 지금은 관광 안내소로 개방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여전히 고집하는 관선시대에 만든 시장 군수 관사. 지방자치 부활 24년째지만 청산되지 않은 권위주의의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김장 수요 하락에도 최근 배추와 무 가격이 상승하면서 4인 기준 김장 비용이 30만 원 선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의 김장 비용은 김치 20포기 기준 30만 원 내외로 지난해보다 1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생육 초기 태풍 등의 피해로 김장용 배추와 무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앞으로 작황 회복 정도와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은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을 소재로 다룬 웹드라마 동백이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 영상제에서 황금 늑대상을 받았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빌바오시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동백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영상미와 주제의식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영상도 함께 상영돼 주목받았습니다. 올해 순천만 갈대제에 3일간 18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5일부터 3일간 갯벌 갈대에 흐르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21회 순천만 갈대제에 관람객 18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순천만 갈대제는 순천만 보전운동과 함께 시작된 순천만 갈대제의 과거 20년을 돌아보고 순천만의 미래 20년의 가치를 살피는 순천 포럼이 함께 열렸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순천에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가 열립니다.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 평소 맑은 날에 절반 수준으로 좁혀져 있는데요. 밤사이 비구름 뒤로 10년 만에 10월 황사가 날아들어서 현재 백령도 등지로는 황사가 실제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 영향으로 이 시각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35, 인천도 124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기준을 훨씬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또 서울과 인천, 충남과 전북 지역에서는 올가을 첫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모래먼지가 남동진하면서 점차 더 많은 내륙 지역으로 퍼지겠고요. 여기에 낮부터는 더 농도가 짙은 황사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예상되고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황사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호흡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에는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겠지만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낮 동안에도 시야가 뿌연 곳들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0.7도, 광주 12.8도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대구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